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는 정말 이 뉴스 하나였어요. 우리 두 분의 매니저의 생각이 좀 궁금해가지고 짧게 물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HBM3 12단 엔비디아와 이거 통과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뭘까요? 그 뉴스는 왜 나왔고 시장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꿋꿋하게 믿고 있고요. 우리 영민 매니저는 어떻게 봐요? 일단은 이제 상황이 참 이제 공교롭다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2000 공장, M10 공장 이제 전환 투자하는 거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틀 전날 이제 오후에 발표가 됐고. 어제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뚫었다. 뭐 이렇게 발표가 보도가 나왔다가 보도 자체가 이제 사실 무근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주목했던 게 삼성전자가 이제 조직 개편을 단행해가지고 HBM 이제 TF가 있다가 그걸 이제 HBM 전담 팀으로 이제 승격을 해가지고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전영현 이제 부회장이 DS 부문장으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일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어제 이제 PRA 얘기가 나왔잖아요. 삼성 내부적으로는 뭔가 이제 좀 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안에 왜냐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하고 퀄 통과 다 해가지고 HBM3 12단짜리 이제 3분기부터 공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에 맞춰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이제 콜을 뚫으려고 하는 뭐 의지를 조금 이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3분기 늦어도 이제 4분기 뭐 하반기 안에는 뭐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어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이게 좀 돼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어제 보세요. 솔직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가 묻어있지 않은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잘 돼야 전체 이제 파이가 커지고 또 소부장 종목들도 조금 더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시장이 또 사실 묵은 또 기사 나오니까 빠졌는데 다시 또 위로 말아 올리는. 맞습니다. 시장이 옳다면. 사실 묵은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오후장에 시세가 분출되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반증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HBM3를 공급을 안 해도 지금 이제 2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저께 좀 적용되지 않았나.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HBM까지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역대급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정말 10만 전자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HBM 관련된 종목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외에도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삼성해양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까지 다 같이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오늘 발표되는, 잠시 후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어제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HBM 관련된 엔비디아 공급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화두다. 그래서 결국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퀄 테스트가 잘 진행 중이라는 거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전담팀을 또 신설할 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HBM 쪽에 또 이제 기업의 어떤 명운을 걸면서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어제 같이 작용하면서 그다음 나폭과대 HBM 관련 종목들 특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고점 대비 거의 30% 이상 하락에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좀 유입되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의 HBM 공급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믿는. 믿는 부분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하여간 왜냐면 좀 이따 아까도 얘기했지만 ASML이 1조 투자하는 기사도 딱 요때 오늘 실적 발표에도 내는 거 보면 지금 전 부회장 오고 뭔가 컨트롤 타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광 장비 그 반도체 설계 그 웨이퍼 프린터로 가시면 되죠. 딱 새기는 ASML이 또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를 업고 들어온다. 이래저래 좋은 뉴스를 이렇게 착착착 보도하는 게 옛날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삼성전자 좋을 때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이제 좀 돌아가나 이런 느낌적인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조금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다는 주가 빠진다. 이런 속설이 좀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속설이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내심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레거시 얘기를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기업들 중에 가장 이제 높은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가격 조정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D램하고 낸드는 뭐 소위 말해서 저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만히 있어도 돈 벌 수 있는 네. 구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하반기 때 HBM 쪽에 역대급 이제 집중 포화를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계속 이제 이쪽에 이제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D램과 낸드 쪽은 계속해서 뭐 증설 투자라든지 네. 이런 투자 자체가 큰 규모로 이제 늘어나기는 좀 힘들다. 거의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는 이제 수준이 될 거라고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D램하고 낸드 가격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요는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D램 쇼티지, 낸드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제 HBM에 올인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D램 낸드 가격 올라가는 걸로 돈을 벌고 베스트 시나리오죠.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HBM 쪽을 이제 뚫어내려고 하는 뭐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저희 일발장전 할 때 나올 것 같아서 자, 일발장전 두 분의 우리 일발 종목들을 먼저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실적 나오는 거 논평하고 아마 우리 유튜브 쪽에서도 많은 질문들 올라오실 것들을 리뷰와 함께 소화하는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대기 중이니까요. 저희와 계속해서 1시간 넘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민 매니저 오늘 준비한 일발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에요. 이제 GI 이노베이션. 도대체 이 종목은 언제 가나 애타게 좀 그 시세를 기다리시는 주주분들이 많으실 많아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이제 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ABL 바이오가 대규모 이제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네. 이중항체 이제 ADC 시장에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틀 전에 개장 초반에는 주가가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어저께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뭐 한 110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다. 어쨌든 유증에 대한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시장 수급으로도 이제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면역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네. 뭔가 이제 좀 꽃을 피울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제 공략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일종의 이제 이중 융합 단백질 기반으로 차세대 이제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 GI 이노베이션의 이제 파이프라인은 GI 101, 예. GI 102 그리고 GI 103.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이제 주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GI 101과 102는 뭐 1, 2상 이제 뭐 단독요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효과는 확인이 좀 되어 있는 네. 상태예요. 완전 간에 뭐 부분 간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 GI 102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ASCO에서 임상 이제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분 간에 완전 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좀 됐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의심의 여지는 이제 없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좀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GI 10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트루다하고 병용 투여를 진행을 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키트루다는 요즘에 이제 알테오젠, 키트루다의 네. SC 제형 변경하는 걸로 이제 키트루다 많이들 이제 들으셔서 익숙하실 텐데 이 면역 치료제 전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면역 치료제 키트루다와 네. GI 102를 이제 병용 투여해서 이걸 전임상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원숭이 이제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이제 기존 제조 공정 대비해서 약 3배가 넘는 이제 항암 면역 세포 숫자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특히 NK 세포, 이 내추럴 킬러 세포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배가 넘는 이제 면역 세포 이제 증강을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임상의 단계로 진입을 해서 안전성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GI 102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키트루다도 SC 제형으로 변경하잖아요. 네. 지금 GI 102 같은 경우에도 SC 제형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ND 이제 변경을 통해서 정맥 주사 단독요법 외에 이 GI 102 SC 제형으로 단독요법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네. 그에 대한 이제 안전성 평가를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ASCO에서 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건 렉라자 때문이라기보다는 리브리반트, 네, 병용 리브리반트의 투여. 네. SC 제형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병용 투여를 했더니 이게 이제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면역 치료제들의 SC 제형 변경이 이제 붐업이 한번 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그때 짚어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GI 이노베이션도 이 주력 파이프라인의 SC 제형 변경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GI 103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치료제예요. 이게 알레르기 치료제 하면 여러분들이 졸레어라고 하는 의약품 딱 떠올리실 텐데 그 졸레어보다도 높은 효능이 일단 임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차세대 면역 치료제, 알레르기 치료제 GI103 같은 경우에도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치가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미 기술 이전도 꽤 많이 했고 조 단위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 이제 잔고를 좀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GI101, 102, 103 뭐 이런 기존의 파이프라인들이 뭐 임상이 다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가가 좀 잘 못 가요. 근데 최근에 수급 트렌드가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 게 기관들은 열심히 지금 내다 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또 GI 이노베이션을 좀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지분율이 좀 늘어나고 나면 뭔가 이제 좀 호재성 이슈가 조금 이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지금 아직도 역배열되어 있고 여전히 이제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구간이지만 최근에 뭐 ABR 바이오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까지도 새로운 이슈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이제 관심을 한 몸에 좀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 모멘텀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드린 거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가가 보시면 제가 이제 줄을 두 개 딱 그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딱 요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요 상단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종가 11,3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3,5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를 이제 가격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융합 단백질인데 이중 융합 단백질 이제 이게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이제 거기 도전하는 그런 회사다. 연구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해 주시면 알레르기 치료제까지도 도전을 하고 있는 좀 버라이어티한 그런 또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ABL 바이오 사례가 정말 있어요. 한번 눈에 탁 들어오면 이제서야 한번 쭉쭉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GI 이노베이션들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고 오늘 밤에 진짜 많이 기대하시죠. 진짜 고용지표 잘 나오는 게 아니죠. 못 나와야 되죠. 그게 못 나와서 19만 명, 10단위만 나오면은 18만 명만 나오면은 저는 진짜 금리 인하 7월도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달에도 저희가 좀 당황했던 게 뭐냐면 ADP 민간 고용은 계속 부진하게 나오는데 이게 고용 보고서만 발표를 하면은 자꾸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둘이 안 맞다 보니까 확실히 금리 인하다 이쪽에 우리가 배팅을 할 수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됐는데 이번에도 ADP 민간 고용은 15만 명 굉장히 지금 저조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둔화가 지금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려주면 7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제 성장 그렇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를 이제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유럽 가가지고 비둘기로 변신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만간에 이제 또 금리 인하 미국의 연준의 이제 피벗이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야말로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 업종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붙이기 종목 바이오를 뭘 갖다 붙일까요, 우리? 최근에 ABL 바이오가 이제 3자 배정 유증에 성공을 했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이중항체 ADC 관련해서 개발에 좀 속도를 내는데 국내에서 이제 ADC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과정에서 강한 시세가 아직은 분출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신고가 행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뭐 누적 기술 그 수출 규모만 벌써 8조 원이 넘어섰고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단일 규모로 LCB84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얀센에 또 이제 2조 규모의 또 기술 이전을 성공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서 뭐 췌장암 치료제도 있고 대장암 치료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LCB14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위암 치료제보다 더 유효성과 안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ADC 쪽에 또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지금 최근에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리가켄 바이오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유한양행과 하미약품과 함께 리가켄 바이오가 다시 한번 또 ADC 또 이중항체 관련된 공동 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리가켄 바이오가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되면서 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탑픽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최근 이틀간 ABL 바이오 막 주목받으니까 저도 카페 같은 데 가면 ADC 플랫폼 하면 리가캠인데 리가캠은 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지 삼바와도 협업도 있고 이건 재료가 확실한데 맞습니다. 왜 리가캠은 왜 리가캠은이에요? 근데 먼저 리가캠이 좀 시세가 좀 분출됐던 것도 좀 있었었고 그래서 ABL 바이오 차트 보시면은 좀 상당 기간 또 오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끝마쳤다가 이제 이번에 유증하면서 좀 시세가 좀 V자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는 그래서 한동안 좀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오히려 여기 지점 고점은 금방 돌파할 수 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던 이 ADC에 대한 어떤 빅파마들의 관심은 여전히 뭐 높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뭐 ADC 쪽에서는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또 이중항체와 ADC를 결합해서 또 삼중항체 또 사중항체로 지금 빅파마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가캠 바이오의 어떤 이제 시장 부각은 뭐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리가캠이 ADC 대장인데 그렇죠. ABL 막 이렇게 막 15% 20% 가면은 이거 왜 그러지?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때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리가캠이 또 ABL 바이오보다는 이미 이제 기술 이전 잔고도 뭐 월등히 많고요. 시총도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근데 리가캠 바이오는 올해 이제 3월 초에 시세가 강하게 한번 분출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이제 옆으로 조금 이제 행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리온과의 합병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구심, 오리온의 피인수된 거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구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BL 바이오가 지금 그 대규모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호평을 좀 얻었다. 근데 이제 그건 그 다음날 진행됐던 IR을 통해서 회사 이제 이상훈 대표가 직접 이제 총 4천억 정도 이제 실탄을 확보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이중항체 AD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혔잖아요. 근데 지금 리가캠 바이오는 4천억이 아니고 실탄을 1조 원 정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특히 이제 ADC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제 선점하는 이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투 이게 사실 에너투가 어찌 보면 이 ADC 시장을 이제 개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에너투를 잇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ADC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시장 선점을 지금 누가 할 것이냐. 뭐 일본의 이제 다이치 샹쿄, 우리나라 이제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막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실탄의 싸움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4천억이 아니라 거의 조 단위 가까운 이제 실탄을 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5개 정도의 이제 ADC 후보 물질 발굴해서 임상 진입을 시키겠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리가캠 바이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뭐 리가캠 바이오도 이제 충분히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나면 아마 다음 주에 또 리가캠 바이오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가캠이 좀 쉬었던 거는 먼저 갔기 때문에 쉬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우리 리가캠 투자자분들도 맞습니다. ADC의 대장 플랫폼에.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한 1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납품이 임박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 기업들이 좀 가려져서 이제 국내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납품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 대리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해외 우려 집단 규제가 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이제 국내 삼성 SDI나 LG 엔솔의 ESS의 어떤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요. ESS 관련 종목 삼성 SDI를 가져올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한중 NCS라는 기업을 오늘 좀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 SDI가 이제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총 용량 6.3기가와트시로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난해 북미 전체 ESS 용량이 55기가와트시, 그러니까 11.5%. 미국의 북미 최대 ESS 용량의 11.5%에 해당되는 규모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 SDI가 잘 물꼬를 틀고 나면은 앞으로도 ESS 관련된 매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ESS 매출이 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150% 이상 급증했고 태완강 설비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조율 작업이다라고 좀 확인이 된 상태인데
결국에 지금 이제 앞으로 삼성 SDI가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삼성 SDI가 2018년까지 사실은 이 ESS 시장에서 글로벌 1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50%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좀 값이 싼, 네, 그리고 이제 LFP 계열의 이제 중국산 ESS가 좀 들어오면서 2021년도에는 한 18.5%로 좀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작년 같은 경우는 4.9%로 줄어들었어요. 바로 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넥스트 에라 에너지의 1조 규모의 또 이제 공급 계약을 많이 체결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삼성 SDI와 LG 엔솔의 ESS 공급량이 또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우려 집단 관련된 중국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면은 국내 ESS 시장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중 NCS를 들고 온 이유가 얘가 2018년도에 삼성 SDI의 양산 업체로 좀 등록이 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순행식 방식으로 글로벌 ESS 관련해서 국내에선 유일하게 순행식 ESS 시스템을 양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이 순행식 시스템이 적용된 삼성 배터리박스 SBB가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고, 어제 시간에서 한 4% 이상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 뉴스로 시간에서 4% 상승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그래요? 이걸로 간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페달 오조작 방지 의무화 논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시청역에서 급발진으로 뭐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고가 좀 벌어지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달 오조작, 브레이크 페달 관련된 오조작 방지 의무화 논의가 지금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한중 NCS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브레이크 사고 방지 관련된 특허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2019년부터 이 급발진과 같은 엔진이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는 항상 브레이크가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엔진과는 상관없이 브레이크를 들 수 있는 관련된 특허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간에서 한 4% 정도 올랐었는데, 그리고 이제 6시 이후에 다시 한번 삼성 SDI의 대규모 공급 계약, ESS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얘기도 나왔고, 또 삼성의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한중 SCNS가 오늘 좀 강력하게 좀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발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는 삼성 SDI의 요재료였었는데 좀 무겁고, 그렇죠. 삼성 SDI가 또 ESS 배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ESS용 부품 공급업체 한중 NCS였고, 브레이크 관련한 특허도 함께 있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함께 간다. 근데 이게 ESS 말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만 이렇게 못 가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삼성 SDI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뭐 말만 하면 못 가니까 참 더뎌요. 우리의 ESS와 우리의 신재생은. 그래서 딱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삼성 SDI가 지금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막 체결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가 ESS 관련된 매출이 좀 크게 급증했다고 해서 최근에 그래도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또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되면서 거의 지금 신고가 행진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ESS 쪽에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삼성 SDI향 ESS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은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저가, 뭐 CATL이든지 BYD 같은 이제 LFP 관련된 ESS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점유율이 너무나 빠르게 급증했다 보니 국내 기업들이 다소 좀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 중국 대리기에 오히려 ESS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삼성 SDI 또 LG 엔솔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전기차 업황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ESS 매출까지도 다시 한번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을 시작으로 ESS에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전국점. 오늘 맞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시간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금 높게 잡을게요. 45,000원으로 좀 매수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55,000원을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3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NCS고요. 우리가 배터리가 전기차에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ESS, 맞습니다. 에너지 전기 저장 장치도 그것도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ESS용 배터리가 있고, 그게 삼성 SDI, LG 엔솔이 또 잘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준호 말이죠. 그 윗단에 있는 중국 그 친구들은 이제 미국의 관세 폭탄 터지면 누가 되든 그쪽 밀려나고, 그럼 SDI 쪽 LG 엔솔이 차가 아니더라도 ESS용으로도 어필을 할 것 같은데 전혀 이 ESS 쪽은 아예 재료가 안 먹혀요, 우리나라. 사실 이제 삼성 SDI ESS 이슈가 거의 한 2년 전부터 좋아진다 했는데 막상 이제 실적 발표를 해보면 오늘
아까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이제 저가 공세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목을 이제 못 받았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게임의 논리가 좀 달라지는 게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산을 배제하는 거. 바이든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구든, 뭐 후보 사퇴하든 안 하든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제 관세 폭탄을 이제 매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이제 이번에 미국의 이제 넥스테라 이제 매출 지금 수주 규모는 뭐 1조 원대 잭팟이라고 나오는데 삼성 SDI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공시를 낸 걸 보면은 아직 계약 금액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체결이 될 거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계약 금액은 건 바이 건으로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한 이제 조 단위대 정도 이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그동안에 저평가 받았던 걸 미국 시장 이제 또 수주를 하고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확인이 좀 될 수 있는 찐이다. 단계로 왔다. 그러면 이제 삼성 SDI가 꼭 이제 우리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ESS 관련돼서도 충분히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붙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김준호 매니저님 언급을 하셨어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지금 우리나라 이제 ESS는 뭐 대장주는 삼성 SDI지만 주가 흐름으로 보면 서진 시스템이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서진 시스템이 음봉이 살짝 나왔는데 이게 뭐 단기 급등을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도 있고 어제 이제 자사주 매각 공시가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블록딜, 자사주 매각 이런 거 나오기만 하면 막 그냥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어제 이제 자사주 매각한 거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20억 조금 넘는 금액이고 이걸 이제 이제 임원들한테 성과급 주기 위해서 이제 자사주를 조금 매각한 거니까 뭐 주가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살짝 좀 눌렸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은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직전 고점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을 저는 이제 ESS 관련된 탑픽 종목으로 한번 끼워넣기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중 NCS 여기에 붙이기 종목 서진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대장주가 있습니다. ESS의 삼성 SDI 이렇게 3대 축으로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두 전문가 모두가 우리 한 번도 거의 1년 넘게 ESS 테마가 약발이 안 먹혔는데 제대로 이번엔 찐으로 수주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시장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 바꿔보지 않을까. ESS가 보이면 이제 신재생도 왜냐하면 전기 저장은 결국 석유를 못 저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갔다 온 생성된 전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쪽 체인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종목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뭐부터 갈까요 오늘 리뷰? KN솔부터 가볼까요? 어저께 KN솔도 오랜만에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었는데 사실 이제 웬만한 이제 반도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다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KN솔 같은 경우는 또 클린룸, 드라이룸 관련해서 또 이제 삼성의 평택 공장에도 투입이 되면서 실적은 그래도 개선세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또 가장 강력한 AI 반도체 수혜주로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근데 이제 KN솔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로 클린룸 관련해서의 어떤 꾸준한 매출 성장과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냉각 시스템 또 그리고 액침 냉각 쪽에 어떤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네덜란드 이제 글로벌 1위의 또 이제 액침 냉각 기업인 서브모아도 꾸준하게 지금 이제 액침 냉각 솔루션을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서는 어제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근데 사실 KN솔의 어떤 이제 상승 흐름이 사실 의미 부여를 좀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게 어제 웬만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한 4~5%대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도 KN솔이 어제 한 9% 가까운 장중에 한 11% 가까운 좀 반발 매수가 세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KN솔과 액침 냉각 또 냉각 시스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은 저가 매수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도 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액침 냉각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있습니다. 또 드라이룸과 또 클린룸 관련된 어떤 매출 성장과 또 바이오 클린룸에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금 그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다시 한번 목표가를 직전 고점으로 좀 설정해서 한번 좀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엔솔도 참 저희도 많이 했잖아요. 클린룸, 드라이룸. 여러분 반도체 만들고 약 만들 때 쉽게 말하면 그 방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뭐 먼지 없게 만드는 그 기술력이 있고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액침 냉각 막 그랬는데 항상 보면 뒤늦게 좀 가더라고요. 네. 이런 딱 로직이 떨어지는 것들. K엔솔 리뷰를 해봤고요. 우리 영민 매니저하고는 유니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니셈. 네. 뭐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우리 MC께서 작전주로 찍어주신 이오 테크닉스였어요. 이오 옛 테크닉스. 연인. 네. 네.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도 전부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거고 제가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묻어있지 않은 종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퀄 통과 지금 또 뭐 일각에서는 8월 정도. 저는 이제 어쨌든 3분기 안에는 이제 결론이 나야 예. 적어도 이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공급 정도 하는 거 이제 매출에서 이제 조금 인식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3분기 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이제 좀 목표를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HBM3E 만약에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모두가 해피한 게 아까 제가 전략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 통과하면 HBM 쪽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더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쇼티지가 나오니까 D램 낸드 가격 이미 3분기 때 가격 15% 올리겠다는 걸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수익성 이제 개선에 대한 부분들 기대할 수 있다. 다만 HBM3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HBM3E로 당장 돈을 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그 수율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3E 수율이 한 80%,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30에서 40 정도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30% 이하예요.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제 10개 만들면 한 3개 정도 제대로 될까 말까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보면 결국 이 퀄 테스트 통과 이후에 HBM의 이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후공정 쪽에 이제 또 집중적인 투자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퀄을 통과하고 나면 후공정 기업들도 더 좋아질 거고 또 그에 따라 또 전공정 기업들 좋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유니셈 같은 이제 칠러 스크러버 만드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반도체 전체 이제 업황과 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칠러,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HBM이나 뭐 미세공정 관련해서는 또 스크러버 이렇게 이제 다 갖다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 움직임을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고점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이제 PSK 홀딩스도 좀 조정받았고 테크윙 정도 좀 살아있다.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 뭐 YC, DI 이런 종목들도 주가 조정받다가 어저께 이제 살짝 반등 들어온 그런 자리인데 지금 유니셈 50일 신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아주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유니셈은 계속 이런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늘도 좀 매수를 해가지고 한 15,000원, 16,000원 이상까지도 이게 추세가 좀 5일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15,000원, 16,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보고 아직 시총이 굉장히 좀 작아요. 한 3, 4,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흐름을 한번 염두를 좀 해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셈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내에는 한번 결정내 줄 것 같다. 그럼 HBM 라인들, 3 라인들 막 짓게 되면은 스크러버, 칠러, 또 HBM용 테스트 막 기기들 또 뭐 다이싱부터 싹 다 다시 이제 완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크게 보는 이제 소부장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거기 리플로우 장비 뭐 이게 HBM 쪽은 이제 싹 다 들여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 이사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꿈 이름 김님이 삼성 SDI 해명 공시가 나왔는데 해설 부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서 그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한 언론사에 북미서 1조 책밭 ESS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 해명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라 에너지와 맺었던 이번 장기 공급을 협의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1조라는 규모는 언급할 수가 없고요. 쪼개서 하겠다. 다수의 프로젝트로 나눠 체결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꿈 이름 김님. 한 거는 맞고요. 그러나 규모 면에서 이제 회사 입장도 그렇죠. 이걸 1조 조 단위를 부르기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 공시를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실적을 좀 기다리면서 잠깐만요. 붉은 드래곤님이
이거 준호 매니저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반도체하고 제약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 로봇은 어떻게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봇 또 그쵸 SPG 로봇은 또 완전히 또 됐어요. 또 마침 또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이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100% 로봇이 이제 만들도록 또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00% 무인 공장을 돌리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에 투입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저는 로봇이 갈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그 시기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 아직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제는 뭐 반도체 섹터 소부장에 오랜만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고 또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좀 일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에만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로봇도 반드시 차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시기가 어쩌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삼성이 이 로봇 쪽에 좀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로봇은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뭔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범 삼성전자 관련주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공정을 맞습니다. 로봇 공정으로 바뀌게 되면 레인보우 이제 사드려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품에 넣으면 이제 이게 로봇 섹터, 맞습니다. 로봇 택시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죠. 지금 로봇주들이 이게 다 도는데 테마나 그런데 시세가 못 나오고 있지만 그 점 포인트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요. 그래도 나름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최근에 밀리긴 했는데 웬만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의 하락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도 웬만큼 박스피 흐름대에서 위지하고 있고 지금 박스피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섹터 바이오도 일부 종목들이 소외가 안 됐으면은 종목들이 큰 하락에 나갔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였는데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박스피 흐름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 두 전문가에게 모두 하면서 아마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훈민이 아빠입니다. 한미반도체의 확장성에 삼성전자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퀄터에서 통과하고 계약 맺을 때 한미반도체 TC본도 썼을까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어제죠.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던데 이 논리, 이 패턴으로 대응하면 될까요? 라는 건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일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 영민 매니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과됐어요. 삼성전자와 그의 친구들이 아이들이 가요. 그럼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훈민이 아빠님은 제 무료 공개 방송을 안 보시나 봐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3월 달에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느닷없이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HBM3 공급한다 이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빠졌거든요. 12% 정도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3월 이후에 한 3, 4개월 만에 하이닉스 주가가 40% 폭등했어요. 그런 걸 보면 HBM은 지금 시장이 이제 개화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단계예요. HBM3이 본격적인 이제 시장 계획가 이제 작년부터라고 보면 이제 막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HBM을 만들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막 열심히 하고 수십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지금 들어왔는데 HBM3 점유율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90% 이상,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미만이에요. 그럼 뭐 삼성전자가 HBM3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게 점유율이 뭐 50%, 60%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생산해내는 이제 HBM 내년 것까지는 이미 다 완판, 솔드아웃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수익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다만
추후에 나중에 이제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지금 HBM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이제 야 삼성 들어왔으니까 하이닉스 너네 이제 단가 조금 낮춰라 이런 이제 식의 네. 또 흐름이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적어도 2026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면 된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수율 얘기했잖아요. 네네. 결국은 삼성전자는 이제 수율을 잡으려면은 후공정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세메스라든지 배시라든지 일본 장비들을 이제 가지고 본딩을 하는데 그게 수율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혹시나 한미 반도체 장비를 이제 쓰게 돼서 수율을 비교해 보면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을 기대를 좀 해보신다면 한미 반도체도 당연히 추후에 이제 삼성전자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준호 매니저도 그 짧게 하고 지금 한융 CNS가 약간 예상가가 좀 뭐 시초가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요? 그래서 네. 예, 그러면 매수를 좀 걸어둬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지금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냐 결국 아까 김현민 매니저님 잘 말씀했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내에서 HBM 점유율이 한 5% 내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95%다 보니까 네. 삼성이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SK 하이닉스 걸 다 뺏어올 수가 절대 없다. 그리고 예. 예전에도 이 TC 본딩 장비 관련해서 지금 한화 정밀 기계와 지금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동으로 TC 본딩 장비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일시적인 반등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 그때부터 네. 약간의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큰 반등 흐름이 나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성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알겠습니다. 독점 체계가 좀 네.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은 나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다시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잠깐 뭐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여러분. 실적 나왔네요. 예, 실적이 나왔는데 이야, 이게 맞나요? 10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앞자 우리가 앞서 컨센이 8조 3천 4천, 8조 9천 나왔고 네. 9자만 봐도 어닝 서프라이즈다, 깜짝 실적이다라고 했는데 10조대가 찍혔습니다. 10조 4천억. 자, 이거는 현재로서는 아마 D램 랜드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기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논평을 좀 받을까요? 예? 네. 이건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디램과 랜드 쪽이 확실히 이제 아웃퍼폼 했을 걸로 이제 네. 추정이 좀 되고 일각에서 이제 막 파운드리 쪽, 네. 뭐 웨이퍼, 뭐 손상, 막 그 6월 말에 막 했었죠. 이게 네. 가짜 뉴스들이 좀 돌았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좀 사실 무근이 아닌가라는 게 네. 이제 실적을 보면 이제 판별이 좀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재고자산 충당금 설정해놨던 게 상당 부분 또 환입된 네. 효과도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 자체만 보면 뭐 지금 부문별로 실적이 공개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10조가 나왔다는 건 뭐 굉장한 서프라이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소부장 종목들 주가 흐름이 좀 기대됩니다. 준호 매니저 이거는 네. 정말 너무 또 맞습니다. 놀라운데요? 원래 컨센 영업이익이 네. 한 8조 2천억 정도를 네.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10조대가 나왔다라는 거는 진짜 완전 서프라이즈고. 근데 예. 지금 시간에서 삼성이 1% 정도 올라가지고 있고 이오테크니스가 0.5% 정도 올라가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좀 장 초반에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 그래서 네. 항상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항상 주가는 그해 강하게 올라갔던 적은 추하모가 좀 있죠. 제한적이었던 부분이니까 오히려 좀 확인을 하고 오전장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시초가부터 바로 막 따라붙기보다는 네. 오히려 차이 매물이 좀 출리되는 거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10조 4천억이고요. 전년 대비가 지금 거의 1000% 이제 이상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네.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 D램 랜드잖아. 네. HBM 나올 때까지 기다릴래라고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분위기 전환 확신을 갖고 뛰어 들어갈지 한 15분 있다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일발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작전주로 들어가 볼 텐데요.